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슬세권, 이게 뭔가요? 예, 뭐 역세권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여기 가까우면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걸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죠. 학세권은 학군, 그러니까 학원이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슬세권, 이게 그 술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슬리퍼 세권이라는 슬리퍼 뜻입니다. 세권이군요. 예, 왜 슬리퍼를 슬리퍼 신고 뭐 마트나 이런 쇼핑센터를 갈 수 있을 만큼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다.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슬세권이고요. 편세권, 뭐 오른쪽에도 보이는데 편의점이 가깝다. 그런 편세권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 예. 키워드가 각종 세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얘기해 주실 거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역세권이 아닌 옆세권입니다. 옆세권이요. 예, 이건 무슨 옆세권. 뜻인가요? 옆 동네에 있는 세권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는 즐길 수 있으면서 그 옆 동네에서 오히려 규제는 피하거나 가격은 싼 이런 곳들을 가리켜 옆세권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예. 지역을 말하는군요. 옆 동네 세권이란 옆 뜻입니다. 동네 세권. 예. 지금 지도가 나왔어요. 이게 예, 어떤 예.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저 옆세권의 대표적인 동네들인데요. 네. 일단 이 김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김포는 바로 이쪽, 요 서울 서부권 강서구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이나 여의도 쪽을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김포는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서울 서부권의 어떤 그런 인프라는 즐기면서 규제 지역은 피해간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지역이 김포고요. 그다음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은 이번에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 규제 지역이 됐지만 이번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그 모집 공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단지인 경우에는 그 이번에 규제 지역 지정 그 토허제가 그 허용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규제 지역이나 각종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런 어떤 그 옆 동네이면서 피해가는 효과를 누리는 그런 옆세권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남시 복정인데 이 성남 복정은 뭐 이 서울이나 뭐 그 성남 마찬가지로 이번에 규제 지역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주변보다 쌉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다 누릴 수 있는데 분양가가 싸니까 그런 어떤 옆 동네 효과를 누리는 그런 대표적인 새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 세 곳이 옆세권이고 예. 곧 분양할 아파트여서 지금 예, 지금 다 거군요. 세 곳의 그 아파트들이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옆세권 효과로 수요자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모델하우스의 방문객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11호 대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너무 강력해서 꽁꽁이라고 했는데 실제 아직도 꽁꽁일까요? 아직도 꽁꽁이에요. 예, 아직도 꽁꽁. 지금 뭐 저 CG로도 나오는데 서울이 지난주에 0.19%였는데 0.17%로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주간 상승률인 거죠? 예, 이게 한 주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물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여전히 0.17%로 가고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여전히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거래는 더더욱 많이 줄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서울 이렇다 보니까 서울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띕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11호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들립니다. 예,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도강 뭐 금관구 이런 그 서울 외곽 지역은 사실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 규제로 묶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 노원구 상황인가 봐요. 예, 이게 그 노원 미래도시 정비사업 추진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노원 그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들 그 위원회들의 어떤 주민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규제 지역을 풀어달라, 토어제를 풀어달라 이런 그 현수막을 지금 곳곳에 붙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붙이면
또 이제 그 구청에 와서 이거를 철거를 합니다. 그럼 또 다시 가서 붙이고 철거하고 이런 지금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뭐 언제 갔다 온 상황일까요? 이곳은? 아, 이건 지난 주말입니다. 근데 네. 지난 주말에도 그랬는데 뭐 지난주 내내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그런데 이 와중에 강남 아파트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들립니다. 예, 이 규제 지역으로 이 전반적으로 서울이 다 지정이 되니까 오히려 강남 3구 이미 규제 지역이었던 데는 영향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또 다른 반사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오른 금액이 나오네요. 뭐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렇게 뭐 3천만 원, 2억 5천, 5천만 원씩 그 가격이 오히려 뛰어서 신고가에 거래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부도 뭐, 참,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강벨트에서도 이제 그 상승폭 줄어드는 그런 그 상승폭 하락세가 오히려 이제 좀 멈춰가는 멈추는? 그런 느낌. 예, 그러면서 일부 지역, 특히 그 성동구 같은 데는 오히려 지지난주보다 지난주에 그 한 주간 상승폭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도 정말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이 둘이 지난주에 만났다고요?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좀 내용이 있었나요? 뭐 초강력 대책을 내놔도 여전히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주택 정책의 정부와 어떤 지자체의 가장 그 두 중요한 수장, 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서울 정동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오찬회동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뭐 일단 김윤덕 장관은 이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좀 늘리는데 협조를 해달라. 왜냐하면 인허가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노도강이나 너무 전방위적으로 그 지정된 어떤 삼중 규제를 좀 일부 풀어달라.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쳤다는 그런 지금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론이 예. 딱히 많지는 딱 뚜렷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군요. 왠지 느낌은 뭔가 얘기는 했겠지만 네. 만나기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동안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양질의 고급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만났으니까 좀 뭔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주택 공급 늘려야 되니까 좀 지켜보시죠. 일단 뭐 용산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잠깐 보겠습니다. 안 올렸어도 오른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보유세 얘기입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이게 나왔거든요. 네. 69%로 동결을 했어요. 동결이죠. 4년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까 봐.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그 두 개를 합친 보유세는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1,600만 원 가까이 예, 내게 되는 예. 셈이 되는 거네요. 4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더 낮아질까? 뭐가 더 낮아질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사실은 전체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상승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상승폭이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이 두 개 중에 역시 X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낮아지지 않는 건가요? 예, 더 낮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강남이 여전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등 한강벨트도 이제 다시 그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물도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뭐 물론 다만
여전히 그 대출 규제는 더 강해지고 있고 사실상 이제 연말까지 대출은 막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잠실의 4,500세대, 뭐 그다음에 그 이문동에도 4천여 세대의 그 새 아파트가 이번 연말에 입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정체된 그런 흐름 속에 바닥 따지기를 하는 그런 모습, 더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의 상승폭에서 바닥 따지기를 하는 정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